정병기의 논문 작성법입니다. 출전 표기와 참고문헌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인용 방법, 주석 달기 이거와 연동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출전 표기와 또 이것을 유형별로, 그러니까 본문주, 외곽주, 내각주, 뭐 미주도 있지만 그것은 각 주에서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 유형별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단점을 나중에는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출전 표기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개발한 것을 제가 정병기의 새로운 내각주라는 것으로 또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 이 출전 표기 방식은 대표적으로 뭐 각주, 본문주, 뭐 미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양태를 보면은 글쎄요 수십 가지를 넘어서 좋게 수백 가지는 될 겁니다. 이것이 학회마다 다르고 또 전공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조금씩 뭐 변형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례로 원고 작성 요령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유럼비 연구라는 뭐 인문사회과학에 걸쳐 있는 학술지의 그 원고 작성 요령입니다. 이처럼 각 전공 분야마다 또 학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술지를 가지고 있다면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그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에 물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술지나 학회지 또는 가장 자주 자신이 보거나 또는 제출하는 그런 투고하는 그런 이제 학회지가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원고 작성 요령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일단 컴퓨터에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워서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참고해 가면서 논문 작성하셔야 되고 또는 한 방식으로 작성을 했더라도 나중에 또 그 요령에 맞춰서 또 변형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출전 표기는 크게 그 유형에 따라서 본문주, 각주, 미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작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참고문헌 작성은 출전 표기 방식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주는 다른 말로 내주라고도 합니다. 본문 속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속에 이와 같이 문장이 쭉 있다면은 그 어느 부분에 가지고 가로치고 다가 저자 이름,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뭐 쪽수, 페이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치에 따른 이제 구분인데 그래서 본문 속에 쓴다 해서 본문주라고도 하고 뭐 또 안에 쓴다라는 속, 안 이것을 강조해서 내주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도 분야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본문주라는 말을 더 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각주라는 것은 다리각자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하단에 쓰는 겁니다. 페이지 밑에 쭉 해서 뭐 1번, 2번 이렇게 해서 쭉 출전 표기를 다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미주라는 것은 꼬리 밑자죠. 또는 뒤후자. 그래서 미주 또는 후주라고도 하는데 논문 제일 뒤에다가 다 몰아서 전부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각주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각주와 내각주가 있는데 외각주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앞에서 인용한 거를 재차 인용할 때 그럴 때는 뭐 옵시트라든가 영어로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뭐 이비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비드 다 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재차 인용할 때 인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처음 인용할 때는 물론 정보를 다 쓰죠. 그다음 내각주는 옵시트나 이비드 이런 것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재차 인용할 때는 오히려 본문주의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저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연도 쓰고 그 다음 쪽수만 쓰는 이렇게 약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주와 각주를 말하자면 종합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편리한 유효한 것들만 떼서 결합한 그러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외곽주라 하고 내각주라 하는지는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외곽주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이것이 사실상 처음에 미국에서 들여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와서 외곽주, 그다음에 내각주는 이후에 한국에서 외곽주에 너무 복잡한 것을 좀 간편하게 바꿨기 때문에 내각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내에서 이제 했다. 뭐 이러한 정도로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요. 아니면은 본문주하고 내주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각주하고 내주를 적절히 결합해서 내각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설명이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주는 인용할 때는 간단합니다. 본문 속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본문 속에 있는 문장이라고 봅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인용한 출전을 표기해 주는데 바로 뒤에다가 인용한 뒤에다가 하는 거예요. 가끔씩 출전 표기를 문장 앞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뭐 수백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인용한 문장 뒤에 쓰는 겁니다. 괄호하고 저자 이름 썼죠. 그 다음에 연도를 썼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씁니다. 영어 등의 외국어일 경우에 서양어일 경우에는 서양 문헌일 경우에는 역시 저자 이름 중에서 성만 쓰겠죠. 그죠? 영어는 기니까 성 쓰고 그 다음에 연도를 쓰고 페이지를 쓰는데 자, 이 사이에 쉼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또 구체적으로 달라요. 저 밑에 예를 또 한번 볼까요? 다른 문장은 다르지만 이것이 인용된 문장이고 홍길순 하고 나서 저자와 연도 사이에 쉼표가 없죠. 끝에 연도 뒤에 쉼표가 붙고 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위에 예에서 보면 연도 뒤에 쌍점을 하고 페이지를 썼죠. 그 차이는 좀 다릅니다. 정치학과에서 보면 이것은 대표적 한국 정치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사회학회 방식이고 사회학회부죠. 사회학회부 방식이고 이것은 정치학회부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인문학 분야나 또는 예술 분야나 공학 분야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죠. 이 A는 왜 있냐 하면은 스미스의 책 또는 홍길순의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일 때는 APC를 붙여줘요. APC. 근데 이 APC의 순서는 뭐냐면 뒤에 그러니까 저자 다음에 그 문헌의 제호, 논문 제목이나 책 제목이나 그 제호의 가나다 순이나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ABC는 먼저 인용할 순서예요. 먼저 인용한 같은 연도의 문헌을 먼저 인용한 순서대로 ABC를 매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페이지를 영어로 쓸 때는 P점이라고 쓰죠. P는 페이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P하고 마침표를 씁니다. 복수일 때는 P라고 씁니다. 복수 2페이지 이상일 때는. 그리고 한글 동양어 문헌에서 저자가 2명 이상일 때는 홍길동 외 한 사람만 밝힙니다. 한 사람만. 그 다음에 외국 그 영어 서양어 문헌에도 한 사람의 성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왜라고 쓰지 않고 at all이라고 씁니다. at all이라는 것은 at 알리이의 약자입니다. and others. 그러니까 and others니까 사실상 모든 데다가 다 쓸 수가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사람과 장소에 많습니다. 뭐
말 의미상으로는 사람과 장소가 아닌데 써도 뭐 굳이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과 장소에 쓰고요. 장소에도 뭐 ETC와 같은 뜻이잖아요, 영어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람에는 어쨌든 at ali, at all 씁니다. at ali 그러면 and others 사람이 되겠고, at alibi 그러면 알리바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at ali 그러면 and elsewhere의 약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at alibi하고 at ali의 두 개의 축약형이 at all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에는 대부분 쓰고 장소에도 간혹 쓰기도 하고 그 기타에는 잘 안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요게 세 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만 밝히는데 저자가 달랑 두 사람일 때는 두 사람을 다 씁니다. 한글 동양어 문어일 때는 홍길순, 홍길동 이렇게 가운데점하고 외국 서양어 문헌일 때는 뭐 알렉산더, 앤드라고 쓰거나 알렉산더 무슨 뭐가 있을까요? 듀이라고 이제 쓸 수도 있고 뭐 막스 두 사람일 경우에는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호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편리하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세 사람 이상일 때 한 사람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출판 연도를 쓸 때 여기 이제 출판 연도요. 이 출판 연도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도 좀 세밀하게 혼동될 때가 있는데 최종판 연도를 씁니다. 판일 때는. 근데 책이 판일 때도 있고요. 쇠일 때도 있습니다. 프린티드 하면은 영어로 이건 쇠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에디티드입니다. 그럼 판입니다. 판이라는 것은 이 판이든 뭐 개정판이든 뭐 신판이든 뭐 전정판이든 뭐 하여간 판이 바뀌게 되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내용에. 그래서 인용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1판하고 2판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이 어떨 때는 9페이지에 있다가 어떨 때는 10페이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조금 수정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바뀌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새로 찍었다면 그것은 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쇠가 됐든 9쇠든 10쇠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쇠는 1쇠의 연도를 씁니다. 하지만 판일 경우에는 최종판의 연도를 쓰고요. 물론 자기가 읽은 판이 되겠죠. 최종판을 읽는 게 좋잖아요. 그 최종판을 읽고 최종판 연도를 이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초판은 안 써줘도 되는 겁니다. 이건 출전표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본문주에서 이제는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 작성은 출전표기와 연동돼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한글 동양어 문헌과 영어 서양어 문헌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동양어 문헌 참고문헌 작성은 논문 뒤에다가 또 책 뒤에다가 다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글 동양어 문헌을 먼저 씁니다. 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서양어 문헌을 따로 다음에 정리하고요. 두 사람일 때는 각 출전 표기 할 때도 가운데점을 하고 다 써준 두 사람을 다 써준다 그랬죠. 근데 참고문헌에서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다 써줘야 돼요. 세 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만 쓴다고 그랬죠. 출전 표기에서는. 근데 뒤에 참고문헌 할 때를 정리할 때는 다 써줘야 됩니다.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마침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자하고 연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책 이름이죠. 책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쓰고 앞에 출판 도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표라고 지금 그냥 나표인데 겸나표로 쓰기도 해요. 이것은 또 사례마다 다릅니다. 특징은 연도가 저자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출전 표기에서 저자 다음에 연도를 바로 썼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 여기는 책 속에 실린 논문입니다. 책 속에 실린 논문일 때는 보통 큰 따옴표를 가지고 논문 제목을 쓰고요. 논문 제목 뒤에 마침표는 따옴표를 닫기 전에 찍습니다. 근데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이게 한국 정치학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편저자 이름을 다 쓰고요. 편이라고 쓰고 책 이름을 쓰고 그다음 출판 연도를 썼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써줍니다.
PP라고 영어로 2페이지 이상이니까 밝혀주고요. 그 다음 요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학술지 한국사회학 제1권 또는 제1집, 권 또는 집이 되겠죠. 1권 1집. 그 다음 호수를 가로 안에 쳐주고요. 쌍점을 하고 페이지 표시도 없고 쪽이라는 말도 없이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써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 제목이 연도 다음에 나오는 거죠. 논문 제목이 나옵니다. 자, 번역서일 경우에는 우리말로 원저자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원어 이름을 써주되 이름은 약자로 표기하고요. 머리 글자로 표기하고요. 연도 쓰고 그 다음에 번역서 이름, 그 다음에 역자, 그 다음에 출판사 이러한 방식으로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서양어문을 때도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도치가 됩니다. 성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문주에서 성만 써줬죠. 그러니까 성이 더 중요하죠. 그다음 이름은 머리 글자 하나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연도 쓰고 그 다음에 책 이름일 경우에는 기울임체로 씁니다. 이탈릭 책. 그 다음에 미국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 도시를 써주고 그 출판 도시가 속한 주를 씁니다. 주, 회사 주세주. 주를 약자로 써주고요. 주의 약자. 그 다음 두 군데죠. 캠브리지라는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 뉴욕은 뉴욕주에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뉴욕주에 있는 것은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뉴욕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다 NY를 또 써줄 필요가 없는데 캠브리지라는 것은 다른 도시, 다른 주에도 또 있어요. 혹시 어딘지 모르지만 미국 땅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도시가 2개 이상의 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 쓰고 주 이름도 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출판사를 써주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출판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도시조차도 안 써줬어요. 그죠? 여기는 출판 도시까지 다 써줍니다. 출판 도시와 주까지도. 요즘은 파주에 있고 대학 출판사는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 뭐 대학 출판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써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이름이 뭐 여러 도시에 동명의 출판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사람일 때 슈틀롭스키라고 성 써주고 이름 약자로 쓰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사람만 성을 앞에 써줍니다. 두 번째 이하부터는 성을 도치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어식 표기대로 이름을 JJ 앞에 쓰고 위치트 성을 그대로 뒤에 써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논문일 경우 따옴표로 하고 논문 제목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바로 논문 제목 다음에 쓰고 그 다음 이 논문이 실린 책 인이라고 써줍니다. 인이라고 써주고 나서 편저자 이름도 앞에 이미 여기에서 논문 제목에서 이 문헌의 동일한 그 출점 표기 또는 문헌 정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논문 저자 이름이죠. 편저자 이름은 어차피 동일한 문헌 정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저자 이름을 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쓰고 성 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가로치고 편저자들 두 사람 이상이니까 EDS가 되겠죠. 한 사람은 ED가 되겠고 약자니까 마침표 쳐주고요. 책이니까 기울임체입니다. 이탈릭체. 그 다음 프린스턴 뉴저지 출판사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나머지 쓰는 방식은 똑같고요. 여기까지 순서가. 그 다음 학술지 제목 제호, 학술지 제호를 기울임체로 쓰고요. 볼륨, 영어로는 볼륨이죠. 볼륨인데 볼륨이란 말을 따로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숫자만 쓰고요. 볼륨 번호를 쓰고요. 쌍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볼륨, 이것은 뭡니까? 넘버죠. 넘버를 바로 써줍니다. 볼륨 18 넘버 1 이런 뜻입니다. 논문의 첫 페이지와 그 페이지를 써줍니다. 이것이 본문주 방식이고요. 자, 이제 외곽주, 이것이 복잡합니다. 처음 인용할 때와 재차 인용할 때가 다르다 그랬죠. 재인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한 것이고, 재차 인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인용했던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또 인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 표기 방식을 설명할 때는 재차 인용을 라는 말을 자주 쓰죠. 자, 처음 인용할 때 한글 동양어 문헌일 때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문헌 정보를 다 써줍니다. 자, 저자 이름, 책 이름, 가로 속에 출판 도시, 이번엔 출판 도시도 써줍니다. 한글 문헌인데 출판사, 그 다음에 연도가 이번에 나오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도가 출판사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페이지를 써줍니다. 정보 사이에, 괄호가 없는 정보 사이에는 쉼표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책에 실린 논문, 저자 이름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큰 따옴표로 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책 쓰는 방식은 앞에서와 동일하죠. 편저자 이름을 나열하고 괄호에다 편을 쓰고 그 다음에 책 이름 쓰고요. 그 다음 서울 호박사 1991년 위에와 똑같이 출판사 등등 써주고 끝에다가 인용 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나머지 방식은 똑같죠. 저자, 논문 제목, 그 다음에 학술지 제호, 그 다음에 제7권 1호라고 써주고 연도를 또 가로하고 뒤에 써주고요. 인용 페이지 써줍니다. 신문일 경우에는 신문은 문헌과 단행본하고 학술지와 동일하게 써줍니다. 자, 이것이 다 뭐였어요? 이번에는 겸납표였죠. 겸납표. 이것도 마찬가지 신문도 겸납표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발행일을 써줍니다. 옛날에는 18일 자 이렇게 썼는데 요즘 자자는 거의 안 씁니다. 처음 인용할 때 서양어 문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서지 정보, 문헌 정보 사이에는 이렇게 쉼표로 연결하고요. 자, 저자 이름, 그 다음에 책이니까 기울임체로 쓰고요. 그 다음 가로 안에 출판 도시, 출판사, 연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용 페이지 쓰고요. 이번에는 단행본에 실린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단행본 제목을 큰 따옴표 안에 쓰고요. 그리고 따옴표 닫기 전에 쉼표를 합니다. 그리고 단행본 앞에는 이와 같이 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편저자 이름을 쓰고요. 편저자 이름에는 역시 성과 이름이 여기에도 도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울임체로 책 이름 쓰고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출판 도시, 출판사, 연도를 씁니다. 그리고 인용 페이지 쓰고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인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제목까지 똑같죠. 그 다음 학술지 제호를 기울임체로 쓰고요. 볼륨 79 넘버 3 이렇게 권호수를 쓰고요. 괄호 안에 이 학술지가 발간된 연과 월을 써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월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 추세고요. 그 다음 인용 페이지 씁니다. 신문일 때 역시 기울임체로 신문 제호를 쓰고요. 그 다음 알파벳으로 월을 쓸 때는 앞에다가 쓰죠. 그 다음에 일자를 쓰고 연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재차 인용할 때 이 재차 인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위에서 인용한 문헌을 바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인용할 때, 그리고 한 번 이상 걸러서 인용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바로 위에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를 보겠습니다. 서양어 문헌에는 간단합니다. 단행본이든 논문이든 신문이든 인터넷 자료든 다 EBDEM이라는 것의 약자인 EBID 점을 써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EBID 점, EBID 점, EBID 점입니다. 인용 페이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와 같이 페이지를 써주고요. 신문에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날짜를 써주고요. 그 다음 동양어 문헌일 때는 책과 글을 다르게 합니다. 책일 때는 위의 책, 그 다음 논문일 때는 위의 글, 신문일 때는 위의 신문, 인터넷 자료일 때는 위의 인터넷 자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차 인용할 때 한 번 걸은 후인데 이 한 번 걸은 후는 또 조금씩 이제 달라요. 먼저 간단한 방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걸은 후는 이비드가 아니고 옵시트를 써줍니다. 이 옵시트는 역시 라틴어로 오페레 치타토의 약자입니다. 이비드가 같은 곳 이런 뜻이라면 오페레 치타토는 위에서
인용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옵도 약자고 시트도 스타트 약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마침표를 해주고요. 그 다음 한 번 걸러서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0번 각주라면은 그 위에 뭐 9번, 1번에서 9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어느 각주에서 나온 문헌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 이름을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책, 앞획을 이와 같이 써줍니다. 영어일 때도 서양어 문헌일 때도 마찬가지로 저자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옵시트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 인용 페이지가 다르면 인용 페이지를 쓰고요. 자, 그럴 때 이 만약에 김덕이라는 사람 또는 헌팅턴이라는 사람의 책을 2개 이상을 책이든 논문이든 문헌을 2개 이상을 인용했다면 이렇게 말씀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죠. 자, 그럴 때는 다시 김덕 하고 나서 논문이면 논문, 책이면 책, 그것을 간단하게 몇 마디만 이렇게 써줍니다. 길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마디만 쓰고 나서 뒤에는 종종이, 여기를 앞에 써졌다. 여기 종종이 말줄임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짧다면 그냥 문헌 제목을 다 써주면 되고요. 짧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논문 제목을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줄임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재차 인용 한번 거른다는 것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른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번 각주가 이와 같이 쭉 써 있습니다. 5번 각주. 여기 인용된 책이 2개가 있네요. 요것과 그 다음에 이광영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6번 각주에 이어서 첫 번째 분홍색 바탕에 있는 거요. 자, 이 분석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6번 요거 6번에 한번 다른 각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헌은 없네요. 문헌은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각주에서 문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에 책이에요. 근데 아까 한 번 걸은 후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한 번 걸렀다는 것은 각주를 걸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헌을 걸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7번의 앞에 책이라는 것은 여기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헌이 뭘까요? 이광영 현대시조의 창작 기법 이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서양어 문헌이라면 그냥 바로 이비드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걸렀다는 것은 각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예를 해서 이비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6번 이제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아니고 밑에 약간 파르스름한 하늘색 바탕에 있는 6번 각주를 봅시다. 5번 각주가 있고 6번 각주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주를 걸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앞에 체기로만 쓰지 않고 권영민이라고 저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걸렀다는 뜻이에요. 뭘 걸렀을까요? 6번 이게 6번 각주니까 위에 5번 각주고 각주를 걸은 게 아니죠. 문헌을 걸렀다는 뜻이에요. 자, 이광영 이런 문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권영민 문헌은 여기 있잖아요.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영의 문헌을 하나 거르고 그 위에 권영민이기 때문에 권영민 앞에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재차 인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차 인용이라는 것은 재인용과 구별하셔야 돼요. 재차 인용은 내가 앞에서 한번 이상 인용했던 것을 다시 거듭 인용하는 것을 재차 인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인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내가 그것을 다시 인용할 때 이것을 재인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정의학전의 자산오보를 박아무개라는 학자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의학전의 자산오보를 직접 보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박아무개가 인용한 것을 보고 다시 자산오보를 인용했다면 그것을 재인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재인용이라는 말은 굳어진 명사인데 재차 인용이라는 말은 딱히 아직도 글쓰기라든가 논문작성법에서 굳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외각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곽주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외곽주에서 이번에는 참고문헌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글 동양어 문헌에서 보면 이 외곽주는 처음 인용할 때 모든 서지 정보, 문헌 정보를 다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처음 인용할 때의 문헌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몇 가지를 바꿔주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처음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괄호가 없어졌죠. 출판 정보와 출판사 정보와 출판 도시 그리고 연도가 괄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괄호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괄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제목과 출판 도시 사이에 쉼표가 끼어들었죠.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출전 표기와 비교해서. 그 다음 책에 실려 있는 논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쉼표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괄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것은 모든 출전 표기 방식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전 표기 할 때는 인용 페이지를 써주는데 참고문헌 정리할 때는 논문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 학술지에 실린 논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괄호가 살아있네요. 그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연도와 이 학술지를 발간한 기관을 써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서양어 문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양어 문헌 참고문헌 작성입니다. 자, 이것도 좀 다릅니다. 괄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괄호가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도 괄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괄호에서 연도가 빠져나왔어요. 연도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거를 주의해야 되고요. 나머지 책에 실린 논문일 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연도만 빠져나오고 괄호 안에 출판 도시와 출판사가 남아 있습니다. 인용 페이지가 아니라 논문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 학술지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것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문 작성은 외곽주에서 좀 더 편리하죠. 본문주보다. 자, 이제 내각주를 보겠습니다. 자, 내각주는 외곽주 방식에다가 재차 인용할 때의 본문주 방식을 도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차 인용할 때만 다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외곽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차 인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차 인용은 모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게 각주 번호예요. 저자 이름,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인용 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인용 페이지도 앞에 거와 똑같다면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근데 본문주에서는 이렇게 쭉 설명이 이어지다가 인용 구문 뒤에 어떻게 썼습니까? 박경서 이렇게 쓰고 쉼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연도를 그 다음 이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인용 페이지를 썼죠. 뭐 앞에 P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른 쉼표 이런 걸 P를 뺀다면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은 뭡니까? 여기에 연도가 가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내각주에서 할 때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 안에 넣지 않았죠. 본문주에서는 그 차이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전표기 및 참고문헌 정리 방식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전표기는 어땠습니까? 본문주가 수월했죠. 본문 속에 그냥 간단히 저자 연도 페이지만 썼으니까.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본문 속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각주나 미주, 후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보고 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출전표기에서는 본문주에서는 그렇지 않고 숨어 있어서 퇴고가 또 불리해요. 그래서 본문주 같은 경우에는 출전표기는 수월한데 퇴고는 불편하다 이겁니다. 근데 각주나 미주는 각주와 똑같은 방식이죠. 위치만 다르다랬죠. 뭐 각주 방식은 어떻습니까? 출전표기 할 때는 처음 나온 문헌과 재차 인용할 때 하고 달리 처리하면서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서지 정보를 다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고할 때는 편하죠.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상세한 출전 정보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상세한 서지 정보를 다 쓰는 각주나 미주가 훌륭하겠죠. 근데 외곽주하고 내각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본문주 방식의 편한 것을 내각주에 도입했다 그랬죠. 외곽주는 재차 인용할 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주가 출전 정보도 상세하게 하고 퇴고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재차 인용할 때 편리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각주 방식이 가장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각주 방식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 인용한 서양어 문헌의 경우는 어땠어요? 제1저자 성명도 이름과 성의 순으로 썼는데 참고 문헌 작성에서는 반대로 도치됐죠. 성 이름 순서로 썼습니다. 그죠? 그것이 불편했고요. 그 다음 서양어 단행본일 경우에는 편저자 앞에 인을 부과했었죠. 그것도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인이 없어도 그것이 단행본인지 다 알만한데요. 잡지에는 당연히 인이 없고요. 서양어 문헌에서는 또 출판 지역과 출판사를 괄호로 묶고 참고 문헌에서는 연도를 빼는데 또 출전표기 할 때는 연도를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뭐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차 인용의 경우에 출전 표기는 저자 성명 뒤에 바로 출판 연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 문헌에서는 연도 표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재차 인용할 때 어땠습니까? 저자 이름 쓰고 괄호하고 연도를 바로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고 문헌에 가면 연도가 외곽주처럼 다 뒤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지금 10번 각주에서 재차 인용해가지고 이걸 있는데 이것이 어느 문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앞에 1번에서 9번까지 각주까지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참고문헌 목록을 바로 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이 저자를 찾아가지고 연도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 저자가 2개 이상의 문헌이 있다면은. 그러면 연도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유리한데 그렇지 않고 한참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페이지 정보를 단행본에 실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불편합니다.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글 동양어 문헌 쪽수도 P나 PP로 영어로 바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 동양어 문헌의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한글로 쓰고 왜 굳이 쪽수에 대해서는 또 영어로 쓰는가? 이것도 한글 동양어 문헌 내의 어떤 그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전 표기와 참고 문헌 정리 방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는 첫 번째 통일성입니다. 한 논문 안에서 기본적으로 방식이 통일돼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도 있지만은 앞에 있는 출전 표기 방식하고 뒤에 있는 참고 문헌 정리 방식도 가능하면 통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수월성입니다. 뛰어나다는 의미의 수월성이 아니라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월성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집필자, 저자의 입장에서 하고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하고 좀 다릅니다. 저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문주가 수월하겠지만 퇴고 같은 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제 수월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각주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용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새로운 내각주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내각주에 대해서도 제가 쓴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따로 녹화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참고문헌 정리 방식과 출전 표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